방송에서나 우리 주변에 보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며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그 아이가 성장해서 부모와 똑같이 독이 되는 부모가 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겨서 묻지마 범죄 등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일을 많이 일으키는 경우를 요즘 들어 여러 매체를 통해 더더욱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어떤 가정에서 자라고 과거에 무슨 일을 겪으면서 살아왔나에 따라서 삶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가 뿌린 감정과 정신의 씨앗이 자라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독이 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늘 삶이 힘들고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며 허무적이고 또한 사랑할 줄 모르며 삶이 무력합니다. 혹시 나도 독이 되는 부모는 아닐까? 잠시 자기 자신이나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나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1. 신과 같이 규칙을 정하고 따르라고 강요함으로써 신처럼 군림하는 부모. 2. 끊임없이 자신들의 문제에만 얽매여 부모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 3. 아이를 과도하게 보호함으로써 자신의 소나귀에 넣고 끊임없이 조종하는 부모. 4. 인격을 깎아내리는 비난으로 부정적인 자아상과 죄책감으로 상처를 주는 부모. 5.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신체적, 성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부모. 6. 감정 조절을 못하고 술을 마시느라 부모 노릇을 하지 않는 부모. 이런 부모들은 상처를 안고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에게도 똑같이 상처를 대물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이 도서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국제적으로 저명한 심리 치유 전문가인 저자 수잔 포이드, 펴낸 곳 푸른 육아, 뉴욕타임스 선정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독이 되는 부모. 독이 되는 부모는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번역되어 높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저자 포이드는 현재 심리치유 상담소 및 성폭행 치료 센터를 열어 심리치유 및 상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강연자, 컨설턴트로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첫 번째,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 아이들에게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먹을 권리, 입을 권리, 잘 곳을 가질 권리, 보호받을 권리다. 하지만 이런 물리적인 권리 이외에 감정적으로 소중하게 양육받을 권리와 정서적으로 존중받고 자신에 대한 가치를 고양하도록 양육받을 권리도 있다. 또한 부모 자신의 욕구를 제한할 줄 알고 실수를 줄이려고 했으며 아이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학대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이다울 권리가 있다. 유아기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이다운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라야 하며 그 어떤 의무도 가져서는 안 된다.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가족의 의무와 사랑하는 부모가 바라는 몇 가지 책임은 질 수 있지만 적어도 유년기만큼은 그 어떤 이유로도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배우는가? 아이들은 말이나 말이 아닌 것으로 전달되는 메시지들을 스펀지처럼 쏙쏙 빨아들이는 능력이 있다. 뭐든 아무 것이나 다 말이다.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는 것을 듣고 부모를 바라보면서 그대로 따라한다. 가족 말고는 참고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배운 것을 전적으로 믿게 되며 이것들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아주 오랫동안 남게 된다. 동시에 부모의 역할은 하나의 모델이 되어 아이들의 자존감과 주체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아버지는 남자아이가 남자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어머니는 여자아이가 여자다운 모습으로 변모하는 성적 주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수십 년 동안 부모 역할이 극적일 만큼 변해왔지만 부모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첫째,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신체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둘째, 부모는 자식을 물리적인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어야 한다. 셋째,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과 관심 그리고 애착을 주어야 한다. 넷째, 부모는 자식을 감정적인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어야 한다. 다섯째, 부모는 자식에게 도덕과 윤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열거하자면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지만 5가지만으로도 적절한 부모가 되는 기초는 마련된다. 앞에서 말한 독이 되는 부모란 이 5가지조차도 제대로 수행해 내지 못하는 부모들이다. 대개의 경우 부모 혹은 어느 한쪽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해 위에서 언급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 그런 부모는 아이의 욕구를 모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이가 부모의 욕구를 미리 알고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 부모가 아이에 대한 책임을 억지로 지고 있다면 식구들 각자의 역할이 모호해지고 왜곡되기 쉬우며 심지어는 구성원의 역할이 뒤죽박죽 될 수가 있다. 반면 아이가 부모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면 그 아이는 닮아야 할 사람도 없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은 물론 동일시할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된다. 중요한 시기에 동일시를 통해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이 없으면 적절한 감정적 성숙을 기대하기 어렵고 아이의 주체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런 아이는 혼돈과 적대감으로 가득 차서 삐뚤어진 어른으로 성장하기 쉽다. 3. 독이 되는 부모는 대를 이어 상처를 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힘겨운 이유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해결하기에도 어려움을 느낀다. 부모로부터 받은 몸과 마음의 상처는 유독성 화학물질과 같이 천천히 그리고 깊숙하게 침투해 어른이 된 후에도 계속 고통을 준다. 이런 감정적 상처가 계속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부모가 부모 역할을 자신의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지 교육 전문가로부터 배운 게 아니기 때문이다. 독이 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자존감이 낮은 것은 물론이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며 평생을 힘겹고 불행하게 살아간다. 부모라면 무엇보다 아이가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아이에게 좋은 일이라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 모두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다.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의 마음에 생채기를 남기고 깊은 상처를 주는 부모들도 많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아이에게 독이 된다는 것도 모르는 채 말이다. 부모는 최선을 다해 키우지만 아이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 평생 불행이라는 꼬리표를 아이에게 달아주는 것이다. 그것도 내 아이를 사랑한다는 이름하에 말이다. 어린아이는 마치 백지 같아서 거기에 부모가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 부모의 의도에 따라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 전혀 다르고 그 아이 또한 부모에게 배운 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요구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부모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행동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이에게 독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책임은 모두 부모에게 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다. 아이를 키우며 어떤 부모든 부족한 면을 드러내게 마련이고 가끔씩 아이에게 실수를 하며 상처를 안겨주기도 한다. 그렇다고 모든 부모들이 다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성장 이후의 삶과 결혼생활, 배우자뿐 아니라 자신의 아이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치는 부모들도 있다. 4. 자신을 믿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어릴 때 매를 맞으며 자랐든 비난받고 무시받으며 자랐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자랐든 과보호 속에서 자랐든 과도한 요구를 받으며 자랐든 독이 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한결같이 삶이 힘들고 괴롭다. 자존감의 상처를 입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며 허무적이다. 또한 사랑할 줄 모르며 삶에 대해 늘 무력하다. 더불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부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난한다. 부모에게 따진다거나 부모를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를 탓하는 게 훨씬 쉬운 까닭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의 상처를 계속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아를 갖기가 극히 어렵다. 어릴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나 가치를 상실하고 자존감이 낮아졌기 때문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의 스펙트럼을 보인다. 어른이 되고 난 후의 삶이란 게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던 어린 시절의 경험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었던 어린 시절에 당한 일들을 책임져야 할 이유는 절대 없다. 우리가 할 일은 잘못된 과거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무언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믿고 기억 속에 자리 잡은 잘못된 어린 시절의 경험들을 현재로 이끌어내어 문제를 직시하고 대면하며 내 안에서 끊어내는 것이다. 잠재된 부모의 잘못된 판단 기준을 배제하고 스스로를 굳게 믿으며 나 자신을 다시 정해 내린다면 파괴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5.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정신의학 용어 가운데 병적인 동일시라는 말이 있다. 부모나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을 몹시 싫어하면서도 똑같이 닮아가는 경우를 말한다. 아무런 힘이 없는 아이들은 아주 쉽게 병적인 동일시를 한다. 자신을 박해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과 똑같아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기도 하고 가해자에게 복수하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신이 병적인 동일시를 했다는 사실을 모르면 올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어른이 되어서도 아이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잘 못한다. 그러다 부모가 되어 그 잘못을 되풀이한다. 그렇다고 부모 탓만해서는 고통이 치유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려는 용기가 필요하다.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진 습관이라 어쩔 수 없다 하지 말고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 하지 말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바란다. 스스로 아무 문제 없는 부모라고 생각되더라도 아이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방법이 아이에게 독이 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식을 잘되게 만드는 법륜 스님의 조언을 잠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만 보면 부모로서 산 기간보다 자식으로서 산 기간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전히 부모 노릇은 정답이 없는 숙제같이 느껴집니다. 현재 부모 노릇을 하는 분들도 있고 자식을 독립시켜서 부모 노릇에서 해방됐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내 자식이 잘되게 하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모한테 끌려서 살다가 결혼하면 또 남편한테, 애를 낳으면 다시 애한테, 가족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는데 중년이 되면 좋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더 힘들어지죠. 애들은 사춘기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들고 남편도 직장 생활에 바빠서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해놓은 것도 없고 사는 게 뭔가 싶기도 합니다. 특히 밤잠을 설쳐가며 키운 자식이 혼자 자란 듯 제 맘대로 하면 배신감이 커져서 더더욱 힘들어지는 것이죠. 지난 세월 동안 자식을 위해 바쳤던 사랑이 짓밟힌 듯해서입니다. 이러면 회환과 함께 자식에 대한 원망이 깊어지면서 우울증이 급속도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식 때문에 괴로운 것이 당연한 걸까요? 자식 문제로 질문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스님 저는 안 괴로울 수가 없어요. 난 이러한 이유로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괴로운 게 굉장한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이유를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자식 때문에 끝없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바뀌면 아이도 바뀝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 인생을 살 뿐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마치 내 인생이냥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사랑을 쏟다 보니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걸 보고는 괴로운 겁니다. 자식은 커가면서 엄마 품을 떠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품 안의 자식만 생각하고 그 시절에 집착하면 부모도 자식도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자식들과 사이가 좋지만 애들 없이도 살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독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마도 행복해지고 자식도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자식 때문에 라고 이유를 다는 것은 자기 삶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일하기 싫어서 게을러 노는 사람도 문제지만 일 없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 없으면 일을 안 하고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하고 일이 태산같이 주어지면 일을 태산같이 하면서도 마음이 편안해야 하는데 일이 많으면 힘들어하고 일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이게 다 마음의 병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엄마는 자기 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내 공부하고 항상 할 일이 있으면 자식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게 됩니다. 온통 신경이 자식에게 가 있으니 아이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 쓰고 간섭을 하는 겁니다. 집에 있으면 자꾸 아이를 문제 삼게 되니까 밖에 나가서 자기 나름의 보람을 갖고 자기 실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남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봉사 활동을 하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자녀도 따라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습관을 바꿀 수 있다면 자식에게 아주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식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자식들은 훌륭한 모델을 보고 그대로 따라 배울 테니까요.